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루시드 차트 20불에서 30불 사이에서 미치도록 행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30불을 뚫고 올라가는 날에는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몸의 흐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대세가 EV 섹터이고 바이든 정권도 EV 섹터를 밀어주는 것은 맞지만 지금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아마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내연기관차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미국의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만 살아남았듯이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 아마 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어떠한 기업이 망할 것 같고 어떠한 기업이 최후에 살아남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 이제 느낌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이 기업은 잘 안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끝까지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승리를 거두고 살아남으려면 리비안 같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쨌든 전기차 스타트업 가장 많이 펀딩을 받은 기업이 리비안이고 두 번째가 루시드입니다. 리비안이 원래 펀딩 금액이 7에서 8빌리언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공장 짓는다고 이제 포드랑 아마존에 돈 더 달라고 해서 2.5빌리언 정도 더 받았으니까 환화로 이제 한 11조 정도를 이제 펀딩을 받은 것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7.2빌리언인가 7.4빌리언 정도 펀딩을 받았고 이번에 스펙 상장하면서 캐시가 4.5빌리언 정도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은 이렇게 돈을 빵빵하게 아마존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공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루시드도 이제 스펙 상장하면서 캐시 생기니까 공장도 확장시키고 결국 이렇게 자금력이 갖춰진 기업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 공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외주로 지금 자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이제 공장 차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자금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자금력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금을 결국에는 펀딩을 받으려면 기술력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력이 아주 탁월하면 자금력을 당연히 빵빵하게 펀딩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테크 레이스, 기술력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시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종목은 레이싱 대결입니다. 원래 전기차 레이싱이 루시드의 전공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레이싱 카를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루시드는 럭셔리 전기차로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럭셔리가 무엇입니까? 물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뭔가 안락하면서 뭔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럭셔리, 비싼 값을 하려면 결국 성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럭셔리 전기 차량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레이싱 경주에서 실력을 쌓은 루시드의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급스러운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지게 되는 것이 결국 럭셔리 전기차 시장도 비싼 차는 비싼 값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성능을 이미 증명을 받은 그러한 중고 베테랑 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내연 기관차를 제외하고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기업이 지향점이 틀립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력 아이템은 저가형입니다. 테슬라 모델 3 Y 같은 싼 차, 테슬라 모델 2도 내놓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싼 저가형 차량이 테슬라의 주력템이고 루시드는 럭셔리 전기차가 주력템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픽업 트럭이 주력템인데 가격이 약간 고급 픽업 트럭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큰 그림으로 보신다라면 이것이
전기차 기업, 순수 전기차 기업 vs 내연기관차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부를 보는 것이 내연기관차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기업은 당연히 전기차로 승부를 보는 것이고 내연기관차도 전기차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지금 전기차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형이 테크 레이스, 기술력 싸움이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술력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의 뇌 속에 박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기차 기술력,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뮬라 2 레이싱 경기에서 실력을 쌓은 베테랑 중고 신인 루시드, 이제 럭셔리 전기차 정말로 코앞입니다. 이제 눈앞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영진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도 오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전기차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가 올지, 럭셔리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이든 할아버지 인프라 정책 통과시키는 거 앤드류 아저씨가 도와줬다라는 기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루시드의 임원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앤드류 아저씨가 사우디 왕세자 스페셜 어드바이저입니다. 결국 전기차 기업들은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는 이 인프라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아저씨가 이 인프라 플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랑스러운 루시드의 임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공화당 다 싸우는 것이고 바이든 정권 민주당원들은 어떻게든 EV 섹터에 돈을 더 투입시키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원, 바이든 정권 사람들 전부 다 지금 EV 섹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의 백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루시드에 투자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안에 루시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루시드의 그 공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짓는 것을 이미 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가 첫 번째 공장인데 해외에 짓는 첫 번째 공장은 중동에 있는 사우디 이제 제다 지역에 거기에 이제 첫 해외 공장이 아마 지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메뉴를 보시면 루시드 드림이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이 루시드 드림 칵테일 정말로 마셔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루시드라는 글자를 보시면 마음이 성스러워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루시드의 임원진들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플, 사과 모양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루시드라는 글자만 봐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마음이 성스러워지는, 그리고 루시드 드림이라는 칵테일을 마시면서 그냥 루시드밖에 모르는, 루슬람을 만들려는 루시드의 마케팅 팀들의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루시드 그룹의 차량은 정말로 완성 차량에 가까워졌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루시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성형 차량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레임 애널리스트지만 보시는 것처럼 완성형 차량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완성형 차량이라는 글자만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할아버지가 2030년 판매 차량 50%는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목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우선 지금 당장은 충전소가 굉장히 모자라서 전기차를 타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깔 만한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충전소 인프라는 꽤나 많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내연기관차보다 가성비가 좋고 성능이 좋고 내연기관차보다 더 타고 싶은 그러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벤츠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요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라고 생각하십니까? BMW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기업이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 딜리버리만 나오는 그 순간만 온다라면 판도가 바뀔 것이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행보하는 루시드의 차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잠드시기 바랍니다.